선동원이 됐습니다. 좌파 방송의 선동원이 되어가지고 노무현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광우병 선동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MBC가 한 지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우병 선동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 아니면 정신 이상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세계 117개국이 다 안심하고 먹고 있는 쇠고기를 한국 사람만 위험하다고 들고 일어나서 3개월 동안 무법천지를 만드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체면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광우병은 맥카우 디지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에 빗대가지고 맥코리안 디지즈, 맥코리안 디지즈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MBC 비리 수첩이니까 이게 국가 체면에 끼친 악영향은 돈으로 계산하면 몇십억 달러를 MBC가 물어야 됩니다. 이 짓을 하면서 또 하나 뭐라고 우겼느냐. 한국 사람들은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릴 유전자를 갖고 있다. 걸릴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또 뭐라고 했냐?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더 그럴 위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주부들이 요사이도 학교 급식에서 쇠고기를 빼달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강건한 성실한 근면성실한 한국 사람들을 세계에다가 말이 한국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게 MBC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그 40년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자유당, 박정희시대, 전두환시대 통틀어서 지난 광우병 선동과 같은 왜곡, 날조, 뻔뻔한 보도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불법 폭력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문화재라고 근사하게 포장을 해주고 그 문화재를 경찰이 진압한다고 경찰을 비판하고 그런 MBC는 따라서 국민이 응징을 해야 됩니다. 국가 경쟁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그 사회가 응징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것입니다. 오늘날 MBC라는 존재가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국가적 수치입니다. 국민적 수치예요. 이런 MBC를 놔두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부, 사회단체, 교육, 종교단체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의 총체적인 수치입니다. 예, 근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MBC와 같은 방송을 한 분만 하면은 일주일 안에 사장, 보도국장, 담당 기자, PD는 다 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몇 개월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방송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 응징력이 부족하다. 응징력은 뭐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과 적을 응징할 수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착한 사람 많아요.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식민지 관료처럼 좌파 권력이든 우파 권력이든 권력 앞에는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정신없는 혼이 빠진 공무원들도 많아요. 그러나 악당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 공동체의 적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저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응징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응징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그냥 규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행동을 응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MBC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쁜 사람은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대로 했으면 이미 MB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방송심의위원회가 어떻게 MBC PD 수천만 살짝 징계하고 공격적인 선동방송을 지른다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MBC를 허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있는 법을 행사하면 되는데 있는 법을 행사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은 그것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행동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가 취소 운동의 노력의 한 반반으로 나눠야 돼요. 반은 MBC를 공격하고 반은 이명박 정부와 그 담당 단체를 공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즉, 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이 왜곡 조작 보도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징계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중대한 징계인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해야 됩니다. 저것을 중지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편성 책임자 문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징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즉 사장부터 보도국장, 앵커맨, 기자, 담당 기자까지 해임을 하든지, 그러면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3개월 동안 업무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MBC를 방송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중지시켰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하면은 방송법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 MBC를 우리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마음속에는 노예근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인데 깽판 치는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큰 용기입니까? MBC는 우리도 열심히 보고 있고 재미있고 하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취소시킬 수 있느냐? 그런 비굴한 마음을 가진 한 MBC를 응징할 수가 없습니다. MBC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약한 위법 사항을 한 인천방송이라고 있었어요. 이 방송도 지상파 방송이었습니다. 정부 그쪽에서 약속한 투자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인천방송을 재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MBC가 한 짓이 인천방송보다 약합니까 이게? 인천방송이 저지른 것의 한 10,000배는 될 거예요. MBC 허가 취소하면은 여기 혹시 생활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MBC가 방송 안 하면은 뭐 교육이 잘 안 된다든지 지식을 잘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인된 자격으로, 더불어 MBC가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면 딱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